피부고민연구소의 라니마우스입니다. 화장품 성분 중에 가장 고평가되었다가 저평가되었다가 지금 위치가 조금 애매해진 성분이 히알루론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0여 년 전에 히알루론산이 화장품 성분으로 막 주목받아서 제품들이 많이 나올 때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병에 수십만 원, 이걸 마치 바르면 이 히알루론산이 얼굴에 막 다시 들어찰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들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10년이 지나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히알루론산 제품들에 대한 경험이 생기면서 이제 아기 피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큰 기대를 히알루론산에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따로 히알루론산 세럼을 구입하지 않아도 저희가 사용하는 모이스처라이저라든지 클렌저라든지 바디 로션이라든지 헤어 제품 어느 곳에나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히알루론산 원액 찾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것이 퍼센테이지가 높거나 낮거나 분자량이 크거나 작거나 비싸거나 싸거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피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기들이 가지고 있는 히알루론산이 이제 30살 때부터 점점 감소하다가 이렇게 50대가 되면 반으로 준다고 해요. 아기 피부의 촉촉하고 부드러운 그 질감이 이제 50% 이상 빠져나갔으니까 피부에 아무리 보습을 잘해도 피부가 예전과 다르게 건조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스킨케어 스텝을 굉장히 잘해서 막 세럼도 몇 종류 바르고 크림도 몇 종류 바르고 해서 충분히 보습을 해요. 그래서 만져보면 부들부들하고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메이크업을 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 보면 이 잔주름 사이사이에 파운데이션이 이렇게 끼어 보이는 것이 바로 피부의 건조함을 드러내는 히알루론산 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을 화장품적으로 바르거나 보충제로 먹거나 이것이 진피 속으로 들어가서 이미 빠져나간 내 히알루론산을 대체해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거의 모든 화장품 성분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한 이 히알루론산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그렇게 비싼 히알루론산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즘 사용할 만한 그런 히알루론산 제품도 살펴보고 이 히알루론산을 섭취하고 바르는 저의 소극적인 결론이 이어집니다. 대강 집어왔는데 히알루론산 제품들을 꽤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제가 대놓고 쓰는 히알루론산이고요. 코스메티카 제품을 좋아하는 것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점도가 하나도 없어서예요. 거의 토너처럼 그냥 거의 물과 같습니다. 스킨케어 제품을 레이어링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점도를 세게 바르면 그 다음 제품들을 레이어링 할 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묽은 제품을 쓰려고 이걸 쓰고 있고요. 요즘에 디오디너리가 여기저기 매장에 진열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제품을 집어왔는데 이건 다 10,000원 미만의 저가 제품입니다. 히알루론산 2%의 B5 들은 제품인데 히알루론산 함량을 좀 높게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2% 정도 들은 제품도 괜찮습니다. 히알루세 히알루론산 크림도 잘 쓰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히알루론산을 2차 레이어링 할 때 써요. 너무 얼굴이 수분 부족으로 버석버석하다 그러면 1차 히알루론산 수분 세럼을 쓰고, 그리고 기능성 세럼을 쓰고 기능성들을 바르면 벌써 그 히알루론산 수분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크림 타입을 쓰는데 이 제품은 이걸 보습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걸 보습제라고 볼 수 없어서 보습제를 후에 발라야 되지만 크림 타입으로 히알루론산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디오디너리 히알루로닉 애시드 모이스처라이저도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모이스처라이저에 전부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어요. 히알루론산을 따로 쓰지 않아도 히알루론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오디너리도 점도가 있어요. 둘 다 점도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점도 없는 히알루론산을 좋아한다. 어차피 이 히알루론산들은 다 그냥 물에 물 탄 듯한 그런 수분 보충용이기 때문에 이게 점도가 있다고 역할이 더 있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뉴트로지나에서 리뉴얼돼서 나온 이 하이드로 부스트 히알루론산 세럼인데요. 뉴트로지나 하이드로 부스트 라인이 있는데 포뮬레이션을 약간 새롭게 해서 제품이 출시가 되었고 히알루론산 포함 17%의 하이드레이션 하는 성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약간 점도가 있는 젤 타입 히알루론산입니다. 뉴트로지나도 신제품이니까 한 병 뭐 들이부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아비노 오트 세럼하고 병이 똑같죠? 이 뉴트로지나 아비노 알고 보면 같은 회사입니다. 이 둘 다 존슨앤존슨이에요. 병을 같은 회사에서 찍었나봐요. 아비노, 뉴트로지나 등 JJ 계열에서 신제품들이 다 리노베이션 돼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쓰지 않던 것을 한 번씩 써보고는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다 1, 2만 원대거나 다 만 원 미만대의 제품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히알루론산은 레이어링 할 수 있다. 쿨 건조를 느낀다, 여드름 피부다, 수부지 피부다 이러면 굳이 바르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히알루론산의 가장 큰 피부 효능은 보습이고요. 두 번째는 흡윤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긴다고 하잖아요. 화장품을 바를 때 토너 다음에 이렇게 흥건한 상태에서 바를 수 있는 세럼이 히알루론산 세럼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알루론산 세럼은 끌어당길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해 주는 것이 좋고요. 다른 기능성 세럼들은 이전 제품들이 흥건하게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 발랐을 때 약간 트러블의 여지가 있지만 히알루론산은 수분과 합이 맞는 성분이기 때문에 스킨케어 기초에서 앞 단계에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피부의 지질 장벽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피부가 보습이 잘 돼 있어서 편안하면 장벽 상태도 안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피부 복원력 향상입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상처가 생겼거나 여드름이 생겼거나 이랬을 때 피부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보습감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피부 탄력 강화입니다. 히알루론산이 레티놀이나 펩타이드처럼 피부 탄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피부가 건조되는 순간 잔주름이 생기면서 피부의 탄력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의 피부 효능 여섯 번째는 피부의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저희가 지금 아무리 히알루론산을 들이부어도 아기 피부처럼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피부 텍스처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일곱 번째는 이렇게 부드러운 질감을 만들면서 잔주름을 덜 보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겉건조라는 말을 하잖아요. 외피가 바짝 드라이될 때 겉건조가 일어나서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이나 심지어 자외선 차단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게 줄줄이 보일 때 히알루론산 제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피부 재생을 촉진해 주는 것입니다. 28일 주기로 세포가 리뉴얼된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피부에 수분감이 있으면 훨씬 그 작용을 부드럽고 신속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소 침착 완화입니다. 특히 여드름 피부가 회복되면서 색소 침착으로 남을 수 있을 때 히알루론산이 충분히 공급되면 세포 재생을 도와주면서 색소를 탈락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열 번째가 모공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모공이 지저분해지는 데는 조건이 있잖아요. 오일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오일이 많이 나와서 그게 화이트 헤드가 되거나 블랙 헤드가 되면서 이제 모공이 지저분해진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오일이 분비될 때 오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피부가 오일을 더 뿜어내기도 하지만 수분이 부족할 때도 오일을 더 뿜어냅니다. 피부가 유수분 밸런스가 맞고 특히 수분감이 충분하면 피부에서 뿜어내는 유분을 컨트롤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공의 맑은 상태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히알루론산이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제가 요즘에 히알루론산을 또 많이 쓰기도 해요. 이런 히알루론산의 피부 긍정 효과를 줄줄이 읊지 않더라도 내 피부가 히알루론산을 원하는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겨울철에 건조한 것은 오일 밤이라든지 굉장히 오일이 많이 들어간 크림류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여름철에 건조한 것은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것이 훨씬 피부 관리에 유리한 방법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을 때는 이게 코로나 치과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집에만 있었고 햇빛도 받지 않았고 바람도 맞지 않았고 수영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피부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였는데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다시 약간의 피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수영장에 들어가서 계속 물이 묻으니까 수영장 물은 수분 보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낙습물이잖아요. 굉장히 피부를 건조시킵니다. 이렇게 외부 수분으로 인해서 건조된 피부의 수분 보충을 위해서 히알루론산 제품을 사용해주고 있고요. 히알루론산을 복용했을 때 주름 감소 효과가 있었느냐에 관한 스터디가 있긴 있습니다. 30세의 52명의 한국 여자 실험 그룹에 히알루론산 240mg을 8주 동안 매일 먹게 했을 때
잔주름 감소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리서치가 있고요. 일본에서도 30세에서 49세에 을 8주간 복용한 후 관찰을 했을 때 이 눈가 크로우핏이라고 하는 주름이 감소되었다는 리서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꽤나 먹었잖아요. 8주 넘게 먹은 것 같은데 그것도 콜라겐과 함께 섭취를 했단 말이에요. 주름 감소, 탄력 증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이대별로 확실히 다를 거예요. 아마 제가 30대에 이렇게 콜라겐하고 히알루론산을 챙겨 먹었으면 피부에서 광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즌에 히알루론산을 섭취했을 때 이유가 있거든요. 피부 완전히 버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장에 일주일에 2-3번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너무 바빠서 이렇게 피부 식단을 만들어서 잘 먹을 수 없다든지 이럴 때 이 위기를 무사하게 지내기 위해서 보충제를 먹는 것으로는 나름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먹는 거나 관리나 이런 걸 약간 소홀히 했지만 이렇게 한 번에 훅 가지 않고 이렇게 간간히 이어갈 수 있는 것에 역할을 해주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이 히알루론산을 계속 먹을 것이냐? 아닙니다. 히알루론산을 먹는다면 그냥 1년에 한 통 정도 조금 위급한 시기를 무사하게 지내는 그런 보충하는 용으로 섭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통 정도 먹었을 때는 저희가 또 부작용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히알루론산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비싼 히알루론산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 한두 개 또 사기도 했지만 저것들이 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제품들이에요. 그러나 제가 피부에 원하는 히알루론산의 역할은 저런 저가 제품들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스킨케어 루틴에 사용하는 제품군이 있고 여름철 스킨케어 루틴에 사용하는 제품군이 있다면 이 히알루론산이 유분이 나오는 것 같은데도 수분이 건조한 그런 여름 피부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백색알리 클럽 출석 체크로 20대인 분들은 물결 2개, 30대인 분들은 물결 3개, 40대는 물결 4개, 50대는 5개, 60대는 6개 이런 식으로 물결을 남겨주시면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의 연령별 피부 고민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비싼 제품이 좋은 게 아니라 나중에 나온 제품이 더 좋은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스킨케어적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만한 신제품이 나오면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스킨케어 루틴에서 만나요.